7월 27일 월요일 한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딛고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1.0% 오른 6,755로 65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2.2% 상승한 764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잘 버틴 편인데 장중 한때 6,557까지 밀렸다가 200포인트 가까이 되돌린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른 종목이 500개, 내린 종목이 370개로 지난주에 극단적인 쏠림이 조금 풀리고 균형이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SK하이닉스가 3.2% 올라 반도체 대형주도 오전에 약세를 딛고 종가에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매크로에서는 지난주 급등했던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11bp 빠져 4.33%로 숨을 골랐습니다. 환율은 달러가 다소 약해지며 원달러가 1,470원, 엔원 환율이 899원으로 움직였는데 중동의 전쟁 긴장이 오히려 누그러진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시장 약세를 따라 3조 원 가까운 물량을 순매도하며 매수로 돌아오지 못했고 이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한 점은 오늘 밤 미국 시장에도 우호적인 신호로 읽혔습니다. 개별주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소식이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중국의 메모리 회사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었는데 공모가 대비 무려 465% 오르며 하루 거래량이 중국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660조 원에 이르러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조달한 자금으로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려 마이크론 수준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는데 증권사마다 목표가가 현재의 3분의 1에서 2배 이상까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일본의 낸드 회사 키옥시아로 중국의 추격 우려에 아침 한때 9% 급락했다가 2%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낸드 분야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자 중국의 위협에 가장 먼저 노출된 회사라 반도체가 흔들릴 때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먼저 반응하는 종목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한편 애플이 미국 정부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로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마이크론이 강하게 반발했고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에 파는 저가 스마트폰에 중국산 메모리를 넣어 원가를 낮추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곧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는 2분기 세전이익이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배운 점은 반도체처럼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실적이 가장 좋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을 앞두고 있는데도 최근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 민감주란 반도체나 화학, 철강처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이익이 크게 출렁이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런 업종은 이익이 정점에 이르면 주가 대비 이익으로 계산하는 배수, 즉 PER이 낮아져 겉으로는 아주 싸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사이클의 꼭대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최대라는 것은 값이 가장 비싸고 마진이 가장 좋다는 뜻인데 그 좋은 마진이 오늘 창신 메모리처럼 새로운 경쟁자를 불러들이고 공급을 늘리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값이 너무 오른 메모리 때문에 엔비디아마저 메모리를 덜 넣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경기 민감주는 이익이 최대이고 PER이 가장 낮아 싸 보일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사상 최대 이익은 그 자체가 경쟁과 공급 확대를 부르는 신호일 수 있으니 새로운 진입자가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최고의 숫자에 취하기보다 이익이 앞으로 몇 분기나 이어질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